첫 번째 주제는 AI 낙관론이 반도체 AI 관련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부족과 AI 수요 확대 기대로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주의 주가가 급등했고, 마이크론 주가는 3월 말 이후 2배 수준으로 뛰었으며 반도체 지수와 메모리 ETF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동시에 오픈AI는 기업 대상 AI 도입 전개를 전담할 새 법인인 오픈AI 디플로이먼트 컴퍼니를 설립하고 초기 투자금 40억 달러 이사입하며 컨설팅사 토모로 인수로 약 150명의 엔지니어, 배포 전문가를 확보했고, TPG, 애드벤트, 베인 브룩필드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기업 도입을 대규모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칩 업체 세레브라스는 IPO 희망가를 주당 150박 60달러로 상향해 최상단 기준으로 IPO로 최대 48억 달러를 조달하고 완전 이석 기업 가치는 약 488억 달러까지 제시됐으며, 세레브라스 칩이 GPU 대체 가능성을 내세우고 오픈 AI 등과 계약과 데이터 센터 공급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나스닥 상장이 5월 14일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알파벳 등 빅테크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고, 구글은 AI를 이용해 제로데이 취약점 탐지 차단 등 해커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AI가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사이버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이란 긴장 재확산으로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렌트유는 약 103, 105달러, WTI는 약 99, 100달러 선으로 뛰었고,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에서의 통행 차단과 추적기를 끈 채 항해하는 유조선 사례가 공급 우려를 키웠으며, 사우디 아람코 CEO는 지난 2달간 약 10억 배럴 규모의 공급 손실을 경고했습니다. 평화협상 난항은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4.39%까지 상승했고, 단기물도 오르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으며,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강경 발언과 함께 시진핑 모디 등 주요 지도자의 외교 일정이 향후 시장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상 진전이 불확실한 한 유가 상승 압력과 금리,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유가 상승이 주유소 소유주와 저소득 가계에 미치는 충격입니다. 중동 분쟁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4.5빕달러 안팎으로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6달러대도 관측되며, 많은 주유소가 도매가 인상, 신용카드 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상승으로 마진이 크게 갉아먹히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매가와 소매가 차이는 평균 약 22센트 갤런에 불과하고, 최근 5년 평균 총 마진은 38.3센트 갤런 수준이라 재고로 이미 비싼 연료를 보유하면 가격 조정이 어렵고, 일부 주유소는 연료 판매를 중단하고 정비 등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상황이며, 예로 캘리포니아의 가족 경영 주유소는 가격이 4.79달러에서 6.29달러로 급등해도 신중한 반면 손실을 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가계 측면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의 유류 지출 비중이 1년 전 3.9%에서 4.2%로 올랐고, 전체 평균도 2.8%에서 3.1%로 상승했으며, 저소득층의 약 10%는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유류비로 쓰는 반면 고소득층은 6%에 그치고, 임금 상승 혜택도 계층별로 차이가 있어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지는 상황이란 점이 강조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시장과 지정학 변수들이 주요 이슈를 이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블랙스톤이 CBC로부터 그리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크로츠를 부채 포함 약 6.35억 유로에 인수하기로 했고, 창업자 일부는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은 유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핀테크 와이즈는 런던 이중 상장을 유지하되 주 상장을 나스닥으로 이전해 미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노리고 있고, 미국 내 신탁은행 설립과 연준 마스터 계정 확보도 추진 중이며, 무케시 암바니의 지오 플랫폼스 IPO는 외국 투자자 매도 방식에서 벗어나 2.5% 규모의 신주 발행으로 자금 조달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편 비오페이와 골드만삭스 등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견조한 노동시장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뤘고, 예보에는 2027년 중반 이후,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2027년 초로 조정.
시장은 연말까지 연준 기준금리가 3.50, 3.75%대에 머물 것으로 보는 가운데 상원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정책 전망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한타바이러스 사례와 소비자 안전 경보로 제약주와 리콜 소식이 부각된 것입니다. WHO는 네덜란드 유람선 MV 혼디우스에서의 집단 발병을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약 8건이 보고되고 3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한타바이러스 확인 사례로 보고되었고 WHO는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으로 평가했으나 안데스 바이러스의 인간 간 전파 가능성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모더나, 이노비오, 노바백스 등 백신 관련 제약, 바이오주의 주가가 초반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등으로 상승폭이 줄었고 모더나는 미군 연구소와 전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사태가 의미 있는 매출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프리미엄 초콜릿 업체 스프링 앤 물베리는 특정 로트의 대추 원재료가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지목되자 제품 12종 전체에 대해 예방적, 자발적 리콜을 확대했고 현재까지 리콜 관련 질병 보고는 없으나 소비자는 포장에 있는 로트 코드를 사진으로 보내 환불을 받고 제품을 폐기하라는 안내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